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치아에 대한 궁금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치과 전문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 매체 보면은 치약에 대한 설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좀 단편적이거나 좀 부분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서 다른 컨텐츠 보지 않으셔도요, 치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잘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요, 치약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시나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디자인이 예쁘니까, 튜브가 예쁘니까, 단순히 맛이 좋거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욕실 같은데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요, 마비스 치약 있죠? 영어도 써 있고 상당히 포장이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됐고요. 마비스 치약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약을 살 때요, 맛이 좋거나 생긴 게 예쁘다고 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치약은요, 이 약이 말 그대로 약이거든요. 근데 치약도 약이면 약을 살 때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치약을 잘못 선택하셔서 오히려 치아가 더 나빠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치약을 사놓으면은 엄마, 아빠, 또 자제분들까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은 치약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고요. 나이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 쓰는 치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거기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치주 질환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요, 음식물 찌꺼기를 입안에 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치약을 쓰는 겁니다. 치약을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청소할 때 세제를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집안 청소할 때도 한 가지 도구를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를 이렇게 한번 돌리고요, 청소 끝 하지는 않죠. 진공청소기가 닿지 않는 곳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번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걸레질을 하죠.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먼지털이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야만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입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안은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구석구석 음식물이 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칫솔질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요즘은요, 이렇게 수압으로 청소하는 것도 있고요. 또 칫솔질을 해서 분명히 입안이 개운한데도 치실을 해보면 음식물 찌꺼기, 특히 고기 같은 것들 찌꺼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하고 이 사이에 쓰는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셔야만 입안이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청소 도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보통 그 세제라든가 또 욕실 청소할 때 락스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 약품들을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세제를 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치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그 가습기 세척제 해가지고 아마 성분이 소아들의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아주 크게 일어났었죠. 얼마 전에 이 치약에서도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써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 쓰는 약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누적이 되면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약을 쓸 때에도 그 성분들을 잘 보시고 또 본인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포장에 보시면 이 성분명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분명을 보고서 치약을 고르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글씨도 너무 작아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읽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덴탈 타입 실리카, 플로라 나트륨, 피로인산 나트륨, 후박 인산화 탄소, 초임계 건조 X, 글리세린, 이건 저도 처음 듣는 건데, 모노올레인산 소르비탄, 비결정성 소르비톨의 사카리는 등등등 어려운 성분명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 치약의 성분에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건 우리 비누라든가 기본적으로 모든 세제 성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품이 나는 성분에는 전부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 계면활성제가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품은 더 많이 나겠죠. 우리가 치약을 쓸 때도요, 이 계면활성제 성분은 당연히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칫솔질을 한 다음에 그 치약 성분을 뱉어내기는 하지만 아무리 뱉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성분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이 연마제라든가 특히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균제, 또 입냄새를 없애는 탈취제, 또 불소, 충치를 줄여주는 불소, 이 불소 성분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너무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도 하고요. 보통 이 치약의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거든요. 이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방부제라는 것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치약에는 훨씬 더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계면활성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칫솔질을 해보고서 거품이 많이 나는 치약을 좋아하세요. 물론 거품이 많이 나면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능력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거품이 많이 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몸에도 좋지 않고요. 칫솔질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칫솔질을 대부분 얼마나 하시나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 차인 표시처럼 막 닦은 다음에 보통 한 30초 정도면은 이를 다 닦고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3분 정도 닦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품이 많이 나면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닦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 중에 계면활성제는 가능한 적거나 없는 치약을 쓰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또 이 연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마제는요, 쉽게 얘기해서 돌가루예요. 실리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돌가루. 정말 말 그대로 돌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왜 들어가 있냐면 너무 그 여자분들 쓰시는 그 나이트 크림 같이 너무 크림 같으면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마제 성분을 넣는데, 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아가 마모가 돼버리고 또 이가 시린 증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가 시리다 이런 분들은 좀 연마제 성분이 적은 치약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유치일 때 아예 그 영구치로 교환하기 이전, 그러니까 6세, 7세 이전 아동들은 연마제가 적은 이와 같은 그 아이들이 쓰는 치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 계면활성제 성분도 없거나 거의 없고요. 보통 한 30대, 40대 정도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돌가루 성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플라그라든가 치석을 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연마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은요, 치약을 좀 만져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뒤에 성분명이 써 있기도 하지만 표시가 잘 안 돼 있거나 글씨가 너무 작거든요. 이렇게 치약을요, 좀 짜셔가지고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이 부드러운 정도가 좀 느껴집니다. 치약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쓰는 치약을 이렇게 좀 짜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은 훨씬 더 미끄럽고 좀 부드러워요. 이 얘기는 이 돌가루가 좀 덜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모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치약이 상당히 좀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약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연마제, 마모제가 덜 들어가 있는 좀 부드러운 치약, 예를 들자면은 아예 그냥 시리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치약이 있어요. 시린메드, 센소다인, 전문적으로 이가 시리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치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크림처럼 부드럽고요. 만약에 그와 같은 치약을 좀 쓰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우리 그 펌프 치약 있죠? 눌러서 나오는 펌프 치약. 그럼 펌프 치약을 좀 쓰신다거나, 그것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치약 있죠? 이 치약을 쓰시면요, 상당히 그 이가 시리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 특징이 좀 매운 것들을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멘솔 성분, 여기 보시면 이 탈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쓰셔서 입안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좀 매운 성분을 쓰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근데 그게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계면활성제, 연마제 성분, 좀 센 탈취제 성분이 들어간 것이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요. 시중에는 이와 같은 그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을 뺀 치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안 팔려요. 입안이 화하고 또 거품이 많이 나고 또 뭔가 개운한 치약을 원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치약 제조회사에서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치약들을 만들었다가 폐업을 한다거나 망해버리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치약은요, 쓰실 때 우리 완두콩 있죠? 그러니까 완두콩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입니다.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칫솔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치약을 제가 좀 조금도 과장 없이 이만큼 짭니다. 거의 완두콩 3개, 4개 크기예요. 치약도 많이 쓰시면 낭비기도 하지만 이 연마제, 계면활성제 성분들을 필요 이상으로 드시게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 쓰는 치약을 한번 써보시면은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개운하지가 않다. 또 입안이 화하지가 않아서 왠지 입냄새가 좀 날 것 같다. 뭔가 거품이 많이 안 나서 잘 안 닦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거품이 많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좀 덜 개운하고, 그 다음에 좀 덜 화한 느낌이 나는 것이 결국은 좋은 치약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반대의 그 치약들을 쓰시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누적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또 어르신들도 피해 보고 하셨던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바로 MIT, CMIT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2016년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만큼 크게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MIT, CMIT를 사용했던 치약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제조 회사에서 이 성분을 빼느라고 이 갑자기 제품도 다 리콜해서 수거하고 큰 이슈가 치약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성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성분들이 평생 누적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치약을 많이 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하거나 아니면 연마제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입안이 개운하다거나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하는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을 한번 쭉 보면서 이 치약은 조금 마모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근데 이 거품 치약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플라그라든가 음식물 찌꺼기는 거의 제거가 안 됩니다. 입냄새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왔던 치약인데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요새 뭐 별치약 다 나오죠? 이거는 저도 안 써봤는데요. 원장님은 치약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요.